네, 제곱근과 실수부터 가보자. 자, 우선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도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죠? 이럴 때 이 2와 마이너스 2를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해. 4의 제곱근 2와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항상 제곱근은 개수가 2개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양수기 때문에 9랑 16은 양수지.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근데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죠. 또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x가 존재할까요? 일단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없어.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는 서로 절대값이 어때? 같아요.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 한 개. 그리고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 이렇게 부호에 따라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 이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는 제곱근을 양수, 음수 두 개 갖고 그 절대값이 서로 같은 두 수가 되지만 0의 제곱근은 0 한 개만 있고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거. 자, 그럼 제곱근 한번 구해볼게. 4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 수는 플러스 7, 마이너스 7 두 개 있겠지. 자,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만 있고요. 제곱해서 16분의 9가 나오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두 개 있겠지. 8의 제곱은 64고 6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64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 이렇게 두 개 있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자,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9는 제곱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가 없잖아. 그죠?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의 제곱근. 이 값이 얼마를 얘기하죠? 36이죠? 36의 제곱근은 2개이다 그랬어요. 양수기 때문에 2개 나오죠.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이랑 2개.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없다 그랬는데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0 한 개 존재합니다. 틀렸죠?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1개이다. 음수는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제곱근의 표현. 자, 제곱근은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얘는 근호라고도 하고요. 제곱근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루트라고도 합니다. 얘 이름이 많지. 근호, 제곱근, 루트. 이 기호를 부르는 말. 보통 루트랑 제곱근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자, 양수는 제곱근이 2개라고 했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는데 제곱해서 a가 되는 x는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였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4. 얘가 곧 마이너스 2고 얘가 2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마이너스 루트 4와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두 개 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찾으래. 5도 양수니까 제곱근을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를 가져야 되거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바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들이야? 5가 되는 수들이야. 그래서 루트 5가 양의 제곱근, 루트 5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가 5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제곱해서 a가 되는 a의 제곱근,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게 지금 a의 제곱근, 제곱근 a 이 표현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거야. 즉 x제곱, 누굴 제곱해야 a가 되는지 이 x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이때 a가 양수면 제곱근을 두 개 가지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뭐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아라 이거고, 제곱근 a는 우리 아까 루트를 제곱근이라고도 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a를 제곱근 a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a는 루트 a야. 제곱근 a는 루트 a. 근데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모두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으래. 그럼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제곱근 3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곱근 3은 그냥 루트 3을 제곱근 3이라고 읽은 거기 때문에 루트 3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기억해두고 문제 풀어볼게.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8의 제곱근,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8과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제곱해서 20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20 플러스 루트 20 이렇게 두 가지다. 3번에 제곱해서 4분의 7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루트 4분의 7. 자, 5.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3이 되는 수, 즉 마이너스 루트 5.3 루트 5.3 이렇게 두 가지 되는 거죠. 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5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 즉 플러스 루트 5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자, 그럼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즉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루트 5.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둘 다 얘기하라는 거고,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 차이 잘 기억하자. 자, 중요한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자, a가 양수일 때 얘네들은 a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자, x제곱이 a다. a가 양수야.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 그러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음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 나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죠. 그 얘기고.
자, 중요한 2번 볼게요. 루트 a 제곱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자, a가 양수예요. 이럴 때 루트와 제곱이 함께 있을 때 얘기야. 자, 제곱근은 제곱을 만나면 사라져요. 제곱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a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결국 a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없어져서 a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의 제곱은 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5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가 돼야 되지. 자, 이거랑, 자, 이번엔 제곱이 이 루트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럴 때 루트와 제곱은 없어져서 5가 되는 거고, 제곱이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와 있을 때도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실 플러스 5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5가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이 있을 때 표현을 해보자.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3이 돼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0.4는 0.4의 음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면 0.4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마이너스 루트 8은 제곱하면 8이 되는 수니까 이 부분은 8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로 정리가 되겠지. 4번은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없어져서 7. 여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와 제곱 만나면 6.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와 제곱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된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루트 10 제곱하면 10, 마이너스 루트 5는 제곱하면 5가 되죠. 그래서 15. 자,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먼저 제곱해서 플러스로 바꾸고 루트와 제곱 없어져서 3. 자, 루트 49는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로.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와 제곱 없어져서 15.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의 제곱은 제곱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12. 자, 루트 0.64는 0.8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0.8이 되고 얘는 제곱하면 8이 되겠지. 그래서 분의 8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0분의 1 또는 0.1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루트 a 제곱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것도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서 a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확인해 볼까?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맘 놓고 루트와 제곱을 없앴는데 이번에는 쉽게 얘기해서 a의 범위를 안 알려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죠. 자, 루트 a 제곱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없어져서 a로 나오는 게 맞는데요.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a로 나오면 음수로 나오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얘로 나와 있는 대로 자, 루트 5의 제곱은 어떻게 했죠? 이 제곱을 먼저 해주면 얘가 어차피 5의 제곱이 돼서 얘가 5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5. 근데 나온 값은
플러스 5. 부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a가 음수일 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음수일 때는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a로 나오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알려주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하면 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숫자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문자로 돼 있을 때가 문제지. 자, 이러면 무조건 애들이 b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틀려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b가 양수면 그냥 b지만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로 나와야 한다는 거. 있죠? 자, 그럼 해볼게. 자, 루트와 제곱은 없어지는데 이 5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그냥 나올지 부호 바꿔서 나올지가 결정된다는 거야. a가 0보다 크니까 5a는 양수예요. 그래서 그대로 5a라고 써줘야 되고, 자, 이번에 a가 0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4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가 양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는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한번 달고 나와야 돼. 즉 4a가 된다는 거지. 자, 3번 같은 걸 제일 많이 틀려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안 보이니까 없어지고 2a 아닌가요? 하는데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얘들아 a는 문자잖아. a 자체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2a 양수처럼 보이지만 이 a 자체가 음수래. 그러면 2a는 마이너스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음수야. 그래서 2a라고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a라고 나와야 돼.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려. 선생님 그리고 음수로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돼.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얘는 지금 양수인 결과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마이너스가 붙었는데도 양수일 수 있어요. 왜? 문자 a가 음수니까.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래. a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음수랑 또 곱한 거니까 이건 결론이 양수가 되는 거야. 눈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마이너스 3a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 없어지고 그대로 나와야 돼. 이걸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문자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을 해야 돼.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는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와 제곱이 있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하나가 아니고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건 a의 범위고 a-2는 모두 2를 빼보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a-2는 뭐다? 0보다 작다. 음수예요. 그러면 a-2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나와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와 제곱은 사라질 거야. 그럼 a 플러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이게 a라는 문자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모두 2를 더해주면 a 플러스 2는 0보다 큰 양수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나와서 a 플러스 2라고 해줘야겠지.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루트 2가 크니 루트 3이 크니 이러면 당연히 루트 3이 큽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루트 전체 제곱근 값도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루트 2가 루트 3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2가 3보다 작죠. 알맹이끼리 비교했을 때. 자, 이것도 당연한 거고. 루트 2가 루트 3보다 작아.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얘들아, 2가 3보다 작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그럼 대소관계 비교해 볼게요. 루트 7과 루트 8은 8이 7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큽니다. 자, 3과 루트 6은 같은 모양으로 비교해야 돼. 3을 루트 안으로 넣어볼까요?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없어서 3이 된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제곱수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3은 루트 9야. 그러면 루트 6이 루트 9보다 작으니까 루트 6이 3보다 작다라고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를 떼고 루트 11과 루트 15는 대소관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1과 마이너스 루트 15는 대소관계가 바뀌어야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호 안에 넣어보면 2분의 1은 제곱해서 4분의 1로 들어가야겠지? 얘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자, 루트 4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크게 된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루트 n이 2보다 작대요. 그러면 루트 n이 2는 루트 4잖아요. 제곱해서 들어가면. 즉 n이 4보다 작대요. 이 얘기지. 그럼 자연수 n의 값은 1, 2,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n은 루트 안에 들어오면 루트 n제곱으로 들어오고 루트 17이니까 n제곱이 17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자연수 n은 제곱해서 17보다 작으려면 4까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무리수와 실수. 이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루트는 사실 무리수라는 건데, 무리수의 정의부터 봅시다.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 무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루트 있죠? 얘네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루트 3도 무리수, 파이 역시 무리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수체계를 통틀어서 이제 실수라고 하는데, 자, 자연수,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요 세 가지를 정수라고 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이런 분수꼴과 소수꼴 애들을 봤지.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유리수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무리수까지 합치면 얘네들이 바로 실수예요. 실수. 실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수직선에 존재하는 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루트가 무리수라고 할 때, 그럼 루트만 있으면, 근호만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고, 루트 3은 무리수죠. 근데 루트 4는 제곱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서 유리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보진 말자는 거지. 자, 다음 아래 수 중 해당하는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정수라고 했는데 일단 하기 전에 정리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분수로 나타내는 9분의 16이라서 얘는 3분의 4의 제곱이라 3분의 4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루트 4도 정수고 11도 정수가 되겠죠. 그 다음 유리수는 마이너스 루트 4 그리고 3분의 4 그리고 11 마이너스 0.5까지 유리수고, 무리수는 2파이 그리고 루트 6 마이너스 1 이것도 무리수 되겠죠. 실수는 여기 있는 전체수 전부 다. 자, 제곱근표는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양의 제곱근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인데, 읽는 방법은 이제 제곱근표에서 처음 두 자리 수는 여기 가로줄에서 있고, 그 다음에 끝의 수는 여기 세로줄에서 읽어가지고 얘네가 만나는 점이 바로 제곱근 값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루트 1.12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처음 두 숫자가 지금 1.1이잖아. 그럼 1.1이랑 2가 만나는 1.0582 루트 1.12의 값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제곱근표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루트 31.7은 31이랑 7이 만나는 5.630이 되는 거고, 32.9는 30이랑 9가 만나는 5.736이 되겠죠. 자, 루트 A 값이 5.797이래. 5.797 여기 있네. 그러면 33이랑 6이 만나는 거니까 루트 33.6의 값이 5.797이 돼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만 A라고 봤지? A는 33.6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루트 B가 5.612 612가 여기 있네. 5.612. 네, 그러면 31.5 31이랑 5가 만나는 거니까 이 값이 5.612고, 그럼 B는 31.5가 되겠죠.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자. 자, 무리수 역시 실수기 때문에 수직선 안에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문제 바로 보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길이는 2죠. 여기는 세 칸이니까 길이가 3이야. 그럼 우선 AC의 제곱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A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3이야. 그러면 제곱해서 13 되는 수 중에 얘는 길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이어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13인 거야. 자, 그럼 봐봐. AC의 길이가 루트 13이야. 지금 이 P점, 이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온 요 점이 P점이래. 그럼 P점에서 이 AP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그럼 P점에 대응하는 수는 지금 여기 A점이 대응되는 수가 1이니까 1에서 이 길이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니까 P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13이 된다는 거야. 자,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13 찾아주고, P에 대응하는 수는 1 플러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이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먼저 AC의 길이를 구하면 AC 여기는 1이고 이 길이가 2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A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5가 돼. 자,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에 양 수는 루트 5죠.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자, 점 P는 이 AC를 그대로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AP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P점은 누구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니까 0 빼기 루트 5, 즉 마이너스 루트 5가 P에 대응되는 수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직선을 채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배웠어. 맨 처음에는 자연수만 배웠죠. 1, 2, 3 이렇게. 그러다가 0을 배우고 음의 정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을 배웠지. 유리수 사이사이에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무리수들도 배운 거야. 그러면 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합해 실수라고 하고, 이걸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이제 틈이 없어. 유리수, 무리수를 합치면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유리수만으로 메울 수 있다? 안 돼요.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메울 수 있다? 안 돼요. 같이 있어야 완전히 메워지고요. 자,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수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점에만 대응하지 또 다른 어떤 점에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실수 하나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이 양의 실수, 양수고 왼쪽에 있는 점이 음의 실수,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루트 2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루트 3이야. 그럼 이거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무리수 또는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소수점으로만 표현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또 실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대소관계 당연한 건데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크겠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죠. 수직선에서. 이렇기 때문에 양수는 절대값이 큰 게 큰 수지만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더 왼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오히려 큰 수. 반대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표와 시오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존재합니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무리수도 존재합니다.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만 메울 수 없고요. 무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른쪽 수직선 위의 세 점 A, B, C는 각각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2 중 하나와 대응한대요. 세 점 A, B, C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고 세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루트 5부터 가볼게. 자, 루트 5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골라야 되는데 루트 4가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 3보다는 작죠. 이렇게 1 차이 나는 정수 두 개를 찾아야 돼. 루트 5보다 작은 정수, 루트 5보다 큰 정수. 근데 이 두 정수는 1만큼 차이가 나도록.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5다. 자, 마저 구해보면 1 플러스 루트 3도 범위를 구할 때 루트 3의 범위부터 구하는 거예요. 루트의 범위부터. 자, 정수 1과 루트 4, 2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 1을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의 범위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게 나오지. 2와 3 사이에 있는 점은 C니까 C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를 구할 때 루트 2의 범위부터 루트 2는 1과 2, 루트 4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 모두 2를 더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가 0과 1 사이, 즉 B점이라는 것도 찾았죠. 자, 그럼 대소관계는 마이너스 루트 5가 제일 작고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수의 대소관계까지 비교해 봤습니다.